2026년 김영주 국어학원 고3 N수생 3과정 설명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사 지필진 이렇게 되는데 원장님이 이제 저희 수업에 직접 들어오시진 않거든요. 최근에는. 근데 이제 그래서 어쨌든 저랑 항상 이제 상의를 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제 특강 같은 거 형태로 좀 참여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한 강사고 저는 그래도 그냥 문과이과 이제 골고루 공부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비문학 같은 거는 이제 조금 더, 그냥 일반적인 국어 강사보다는 조금 더 이제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좀 잘 가르치지 않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교재나 아니면 입시의 틀 잡는 데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요새는 이제 이런 말 하기는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나름 이제 다 평가원 같은 데를 다 거쳐오신 분들이 이제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상주 직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은 6월 모의평가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시험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시험이 이제 많은 메시지를 주지는 않는데, 하지만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는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기존의 틀은 이제 변화가 없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현대소설을 하얀색으로 바꾸는 걸 까먹었네. 고전소설 하나. 고전소설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EBS에서 연계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EBS 연계가 좀 많이 되고 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영 비율은 이제 50%라고 잡혀 있는데, 실제는 조금 더 오버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 고전소설 하나인데, 이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연계 출제했다. 그래서 비문학도 사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제 체감이 크게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본 적이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수생들은 대부분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제 학생들은 사실 이거 이제 특히 이제 잘하는 학생들일수록 이거를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시험은 조금이라도 쉽게 푸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 풀 수 있지만,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면 내가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조절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내가 평소에 어려웠던 지문을 좀 더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EBS가 좀 중요하다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점수는 그냥, 이 점수보다는 이제 표준 점수라고 불리는 이 점수가 훨씬 더 중요한 점수인데, 특히 이제 정시 전형으로 간다고 한다면 요 점수를 가지고 대학교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 점수를 봐주시면 되는데, 의미는 되게 명확합니다. 그냥 1등급 컷이 130점을 넘어가면 시험이 되게 어려운 거고요. 130점보다 내려오면 쉽다인데, 이번 시험은 쉽다 하지만 이제 막상 까보니까 또 생각보다는 아주 쉬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뒤에 가면 이제 약간 모순적인 결과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수능에 비해서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보다 훨씬 더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답률을 좀 보셔야 되는데, 화작하고 엄매하고 이렇게 있는데, 오답률을 보시면 제가 딱 색깔을 3개만 표시해 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어렵다고 말 안 해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오답률이 높으면 보통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데, 이번 시험에는 실제로 어려운 문제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엄매로 가져가면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45문제 중에서 42문제가 쉽게 말하면 둘 중에 한 명은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이 있었고, 어딘가엔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처리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작 선택자들은 화작이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더라. 오답률 1등이 화작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화작을 따로 공부를 하지 않을 뿐더러 화작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화작 선택자는 화작을 조금 특히 이제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서 조금 다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독서가 거의 오답률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등급을 좀 내고 싶으면, 등급을 좀 올리고 싶으면 독서를 어쨌든 해결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시험에서 1등급에서 2등급 정도의 성적을 낸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했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면 이거 난이도가 올라갈 경우, 이 상황에서 분기점이 생기거든요. 똑같이 1등급, 2등급이지만 이 두 학생들 중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시험 되게 잘 볼 수 있는 학생이고, 그러니까 어려워져도 여전히 똑같은 점수가 나오는 학생들이 있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바로 무너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학생들이 수능이 선생님들도 그렇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능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년 수능 정도만 나와도 여기서 또 분기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에서 1, 2등급을 맞은 학생들은 잘해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는 상황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사설 컨텐츠들을 그렇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좀 풀어야 되는 경계에 있죠.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대비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중요한 얘기 여기 있습니다. 이제 3등급이야.
시험이 이렇게 쉽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등급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두 개의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3등급 이하의 성적이 나왔는데 시간이 안 부족한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냥 시험 문제가 이번에 지문도 되게 쉽고 문제도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니까 점수가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죠. 다 틀리고. 네.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틀렸고. 뭐 학생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뭐 이걸 실수라고 내치부하기도 하는데, 네, 뭐 시험엔 실수라는 게 없거든요. 실수를 하는 그 메커니즘 자체도 실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제 딱 하나만 처리를 해도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선지를 좀 잘 읽으셔야 돼요.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선지도 독해 대상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냥 선지를 그냥 쓱쓱쓱 이렇게 읽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를 좀 명쾌하게 읽는 독해 능력이 좀 필요하고요. 최근에 수능 특징이 뭐냐면 선지가 되게 길어요. 특히 수능에서 문학 선지가 옛날에는 기본이 2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줄짜리 선지가 있어요. 그러면 오지선다라고 생각하면 15줄짜리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뭐 한 글, 토막 글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자기가 쓱 읽었을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들어있는 어떤 단어 하나나 어떤 뭐 논리적 순서의 변화에 의해서 틀린 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런 분석 없이 그냥 쓱 읽고 내가 필요한 단어들이 다 들어있네? 그냥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자꾸 접근을 하면 어딘가에서 실수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할 내용이긴 한데 문학 선지는 선지가 통으로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한 단어가 하나 틀렸고 그다음에 이 단어가 맨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맨 뒤에 나와서 틀리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필요 없는 단어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논리적인 순서가 다르거나 네. 원인인데 결과에다 갖다 놓고 결과에다 원인에다 갖다 놓고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읽으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똑같아요. 나중에 시점에 보면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지를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이라면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뭐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선지에 대한 어떤 접근 태도부터 조금 고쳐야 될까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거는 일단 1번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달 정도만 훈련하면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져 있는데 선지를 분석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 제일 많거든요. 무성의예요. 시험을 보는 게 무성의한 거죠. 그냥 읽어보고 답인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그다음에 틀렸으면 그냥 해설지 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개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지를 좀 뜯어보고 선지에서 어떤 부분이 답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훈련을 하면 이 학생들이 사실 제일 희망적인 학생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접근 방식이나 이런 걸 조금만 고쳐도 얼마든지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 학생들이죠. 3등급 이하의 성적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문이 굉장히 쉬웠고 문제도 쉬웠는데 시간이 부족했대요. 뭐 두 지문이 부족한 학생들도 있고, 뭐 한 지문이 부족한 학생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한 지문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은 사실 시간이 부족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수능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지문이 굉장히 어렵고 문제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기만 하면 답을 맞출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어려운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뭐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지문이 되게 쉬워요. 근데 막상 문제를 풀러 가서 보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있지만 둘 다 어려운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둘 다 쉬운 경우는 이번 시험 같은 게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일단 1번은 뭐 사실 그냥 정확하게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기본적인 국어 독해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단기간에 활용을 하려면 아까 보셨지만 그래서 특히 이제 3등급 미만의 학생이고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일수록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EBS 연계 교재를 최대한 활용해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문학 작품이 8작품이 나왔습니다. 8작품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4작품이 EBS에서 연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나눠서 말씀드리면 고전시가가 2작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가 1작품 나왔고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하게 평소랑 다르게 현대소설이 1작품이 연계돼서 출제됐는데 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고전시가나 현대시는 EBS에 들어있는 지문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시는 작품이 짧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니까 사실 이게 미리 공부만 되어 있으면 사실 시험장에서 공부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지문을 아예 안 읽고도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라면 뭐 공부가 조금 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조금 그래도 꾸준히 해왔으면 얘를 그냥 보고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설은 사실 작품을 읽고는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소설을 전문을 다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소설류들은 다 출제하는 방식이 EBS에 들어있는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앞뒤 내용을 붙여서
출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특히 이제 고전소설을 못 읽는 학생들은 EBS 연계교재를 좀 잘 알고 있으면 다 아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작품 8개 중에서 4개를 확인만 하거나 그냥 간단하게 읽고도 문제를 푸는 상황을 만들면 시간을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물리량을 줄이는 거죠. 글자가 이만큼 있는데 한 이만큼만 읽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시간을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 뭐 지금부터 글을 잘 읽어보겠어요, 좀 더 빨리 읽어보겠어요, 이건 사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6월 달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6월, 7월, 8월, 9월, 10월이니까 사실 이 5개월 동안에 막 어떤 글을 읽는 속도나 이런 게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일은 전혀 없거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3월 달이면 좀 가능성이 있는데 6월 달이라고 하면 이제 이 학생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선택을 해서 일단 여기 들어있는 건 다 공부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무조건 시간이 5분에서 10분은 더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한 지문이 부족한 학생은 10분만 생기면 그 지문 읽고도 남죠. 그래서 EBS 연계교재가 되게 중요하다. 이게 어쨌든 키워드는 하나씩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의 또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읽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는 건 뭐냐면 방법이라는 얘기는 거꾸로인데 결국 왜 이 글을 읽냐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글을 읽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뭐 집에서 교양으로 독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답을 내기 위해서 독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지문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풀 때 보는 게 뭐냐면 지문을 읽는 연습도 하는 거지만 무슨 문제들이 나오는지 보고 뭐 예를 들면 인문 철학에서는 뭐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 문제가 항상 있더라, 이유를 찾는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애초에 읽을 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읽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럼 훨씬 더 효율적이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글자를 읽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고 하면 이런 시간에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언젠가는 나아지겠지만 지금 당장 나아질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 할 게 되게 많아요. 아까 앞에 거랑 이어지는 건데 그렇죠.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봐야 돼요. 학생들이 이제 요새 뭐 다 하도 유행하는 게 기출 분석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기출 분석을 하는 이유는 그 문제는 다시 안 나오고 그 지문도 다시 안 나오지만 그 문제랑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들이 나온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 수 있다, 아니면 어떤 걸 읽어야 된다, 이런 거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시간은 좀 있습니다. 아직 6월, 7월, 8월이고요. 어쨌든 이 시험은 1년으로 따지면 3개의 분기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육모고 그 다음에 구모.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다시 단기 계획을 잘 잡아서 6월, 7월, 8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자기 약점 보완하고 뭐 기본기가 부족하다면 기본기를 채워서 구모에서 성적을 내셔야 되고, 성적이 구모에서 안 나와도 괜찮아요. 어차피 구모로 대학교를 가는 건 아닌데 대신에 그래프는 꺾어야 됩니다. 성적이 이렇게 떨어진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목표치가 여기예요. 근데 이 학생은 여기를 가기 전에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이 목표에 가기 전에 구모에서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되고 대신에 이렇게는 꺾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3개월 이 2달을 공부해서 여기 갈 가능성이 생기고, 만약에 구모에서 그냥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더 떨어지거나 하면 이제 사실 이 목표는 달성하기가 어려운 목표가 된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형별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너무나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어찌됐건 수능이 어떤 시험인지는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뭐 학생의 역할이긴 한데, 수능이란 게 이제 보통 이건 기출 분석으로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긴 하지만 수능이 어떤 걸 물어보는 시험이다,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걸 반드시 익혀야지 이제 그냥 단순하게 뭐 글을 읽고 글을 잘 읽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순진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수험생에 맞게 좀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인데 특히 이제 국어에서 문학은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약속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국어가 애매하다고 하는, 특히 이제 이과생 중에서 국어를 싫어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국어가 명확하지가 않대요. 근데 국어는 사실 되게 명확하게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뭘 모르는 거냐면 약속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국어에서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갈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갈등이라는 단어가 문학에서의 갈등은 그냥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면 갈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넌 짜장면 먹고 난 짬뽕 먹는 걸 갈등 관계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취향이 다르다고 하지만 문학에서는 그걸 그냥 바로 갈등 관계로 잡거든요. 넌 왼쪽으로 가고 난 오른쪽으로 갈게. 그러면 그냥 갈등 관계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게 왜 갈등 관계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어랑 개념어를 구분을 못하면 선지를 고르는데도 오래 걸리고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게 모든 문학에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거를 형식상의 특징 문제라고 하는데, 고전소설을 제외하고는 다 나와요.
네, 형식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념어가 있고요. 이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고, 네, 기준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네, 이 문제를 쉽게 푸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정확하게도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식상의 특징 문제를 좀 잘 풀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뭐 당연히 지문하고 독해를 훈련하는 건데, 학생들에게 여기 간결이란 말이 어쩌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데, 두 개만 적어드린 건데, 간결하고 라는 말을 제가 왜 쓰고 있냐면, 학생들이 읽고 나서 하는 얘기가 제일 똑같거든요. 특히 비문학. 읽고 나서 기억이 안 나요. 자기가 뭘 읽었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죠. 뭐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보통 글자가 1300자에서 1700자 사이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단기간에 5분 만에 다 기억할 수 있는 인간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학생들은 그걸 다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해지는 거죠. 사실, 문제를 답만 내는 과정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뭐 그냥 제 입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핵심이 되는 정보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정보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글을 기억할 때는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거는 나중에 그냥 지문을 쳐다보고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학생들은 그냥 이런 맥락 없이 그냥 쭉 읽어대요. 그러니까 1문단을 읽었으면 1문단의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갔는데 아무런 표지가 없으니까 2문단이 들어오면 1문단은 나가는 거죠. 그러면 3문단을 읽으면 2문단은 나가고 그러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좀 잘 찾는 능력이 필요하다. 네, 이런 걸 좀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쩌면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네. 문제, 선지, 보기. 네, 이것도 다 독해 대상이고 이런 걸 잘 읽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문학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문학은 네, 이제 특히 학생들은 이제 이걸 아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다 아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네, 문학하고 비문학은 네, 서로 이 보기 문제가 발문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문학은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 중에 적절한 걸 찾아주세요 라고 적혀 있는데 독서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서로 방향성이 반대는 거죠. 문학은 보기를 기준으로 해서 작품을 감상하라고 요구하고 그 다음에 독서는 윗글을 읽고 보기에다 적용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방향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보기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거고 어차피 이건 학생들의 몫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일단 성적을 내려면 기본적으로는 EBS 교재가 다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맛이 있어야.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항상 오해하는 게 얘를 그러니까 특히 이제 1등급 맞는 학생들은 사실 EBS 교재가 없어도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다 풀 수 있거든요. 뭐 의대, 지망생 뭐 이 정도면 사실 EBS 교재가 없어도 그냥 모의고사 풀면 돼요. 그냥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죠.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게 80분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45개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네, 한 문제당 주어지는 시간이 한 1분 30초, 1분 40초에서 45초 정도에 걸리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내신을 풀 때도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1번이 답인데 하고 한 1분 만에 푸는 문제가 하나씩 생겨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44문제를 79분에 푸는 문제로 바뀝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한 5개만 만들 수 있으면 40분 동안 40문제를 75분 동안 푸는 문제로 바뀌어요. 이러면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효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어휘 문제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한 1분 안에 답을 내고 아까 말한 그런 개념어 이런 거 잘 갖추고 있으면 1분 만에 풀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 5개만 만들면 75분이 만들어지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안 되고 있으면 대부분 학생들은 네, 45분 동안 80분 동안 풀고 있는 거죠. 같은 시험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시험이죠. 네. 이 학생들은 한 문제를 푸는데 1분 40초밖에 안 주어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2분은 주어지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애초에 역량 차이도 있으니까 당연히 이 차이는 무조건 벌어져요. 그래서 네, 이런 특정한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네, EBS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학생들 말로 이건 피지컬이라고 부르는데 네, 생전 처음 보는 지문, 처음 보는 문학 작품 이런 것도 이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려면 네, 어찌됐건 지금 실력이 갖춰지든 갖춰지지 않았든 네, 일단 문제는 좀 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네, 풀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네,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나쁜 점이긴 한데 네, 지금 현재 성적이 4등급 이하, 뭐 3등급 이하, 뭐 특히 4등급 이하라고 하면 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초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기초부터 쌓아서 이렇게 올라오면
수능의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수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초부터 하시면 안 돼요. 기초는 물론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원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기초부터 하면 한 요만큼 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5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나중에 합쳐질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수준, 그러니까 수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공부를 하면서도 기초적인 공부를 따로 해야지만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수능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만 하면 지금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부터 하면 내년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난 지금 수준이 모자라니까 이 수업은 나한테 너무 어려워. 이게 이제 뭐 제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수업에서 적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 수업은 너무 어려워요. 이 강의는 나한테 너무 어려워. 근데 그거는 이제부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따라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예를 들어 뭐 7, 80%를 이해한다고 하면 내가 50%, 40%가 이해를 밖에 못해도 이 수업을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두 개를 합쳐서 수능의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기초부터 하는 건 지금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기초를 하려고 했으면 겨울방학 때 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기초도 잡아야 되지만 실전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찌됐건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제 EBS 연계교재를 잘 보면 어찌됐건 50%는 정답을 낼 확률이 생기니까 그걸 토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못하는 부분에 좀 집중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성적이 이제 특히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학생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성적이 들쑥날쑥한 학생들. 그래서 학생들이 성적이 균등하지가 않거든요. 뭐 국어에 뭐 분야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독서도 있고 비문학도 있고 뭐 선택 과목도 있고 뭐 선택 과목이라고 뭐 문법과 매체도 있고 화법과 작문도 있는데 중요한 학생들이 이게 약간 톱니바퀴 같아요. 이렇게 이빨 빠지듯이 이렇게 성적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자기 입맛에 맞춰서 나오면 성적이 나와요. 요런 거 위주로 나오는 거죠. 내가 잘하는 거 위주로. 그러면 성적이 나오는데 반대로 이 학생은 이렇게 나오면 뭐 제가 사실 이거 좀 이렇게 그리면 너무 티가 안 나니까 약간 극단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놓고 본다면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독서인데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뭐 철학이고요. 철학은 내가 좀 괜찮아. 그런데 독서에서 나는 경제는 진짜 못해. 이렇게 돼 있고 뭐 나는 법은 좀 잘 못해. 법은 좀 괜찮아. 근데 경제는 잘 못해. 이렇게 돼 있는데 법과 경제는 둘 중에 한 개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법이 나오면 잘 보는데 경제가 나오면 족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패턴이 됩니다. 과학도 분야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뭐 화학 지문이 나오면 좀 괜찮은데 내가 화학 선택자라서 근데 내가 생명과학 지문이 나오면 또 죽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걸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 넣으셔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줘야지 성적이 들락날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유형이나 취약한 영역. 취약한 유형은 좀 찾기 어렵죠. 근데 취약한 영역은 본인이 다 잘 알아요. 저는 독서를 잘 못해요. 저는 문학을 잘 못해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근데 대신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통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먼저 풀거든요. 그 다음에 문학을 풀고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리고 독서를 풉니다. 이 순서대로 풀어 나가는데, 이런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앞에서부터 쭉 풀어요. 이렇게 풀다 보니까 맨날 시간이 모자라서 독서를 한 지문이나 두 지문을 못 푸는 거죠. 그러면 독서가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문학은 다 맞아요. 그럼 문학을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은 문학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남들은 얘를 풀고도 독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40분 만에 풀고 나머지 독서를 40분 동안 푸는데 이 친구는 혼자서 문학을 60분 동안 푸는 거죠. 그럼 60분 동안 풀었으니까 남보다 10분 이상 더 풀었으니까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사실은 문학을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선택 과목을 못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그죠? 시간 분배 같은 걸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어머님들이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강사가 딱 이렇게 찍어내거든요. 선택 과목이랑 문학을 합쳐서 40분 안에 푼다.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 시간을 맞추셔야 돼요. 요 시간을 맞추고 그러면 나머지가 40분이 남죠. 시험이 요 40분이 남는데 요 40분이 독서와 그 다음에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혀 있고 요 안에서 또 나눠보면 대부분의 강사들이 문학을 25에서 30분 안에 풀기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만 시간 내에 대부분 풀 수 있다. 왜냐면 독서를 잘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독서를 시간을 줄이는 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건데
선택 과목이다 문학은 본인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난이도를 시간을 줄여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학은 특히 EBS 연계 교재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한테 그냥 물리적으로 왜냐면 얘가 11문제고요. 얘가 17문제고요. 얘도 17문제예요. 그러면 얘는 17문제인데 얘네 둘이 합치면 38문제인데 11에 여니까 28문제죠. 28문제인데 얘를 30분 안에 푸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지문을 절반 정도를 대충 읽고도 풀 수 있는 문제로 바꿀 수 있으면 이 안에 들어와줍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할 거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시험이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선택 과목과 문학이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나는 1등급을 받아야 돼. 뭐 2등급을 받아야 돼. 뭐 이 정도 학생이라면 사실은 이거를 넘어서서 여기서 조금 더 노력해 볼 필요가 있지만 내가 3등급까지 올라가는 것도 벅차다라는 학생들은 일단 여기가 정리가 끝나야 돼요. 여기가 일단 되기 시작해야 그 다음에 독서를 뭔가 풀어볼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선택 과목과 문학을 합친 시간이 굉장히 모의고사 시간 배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취약한 유형은 이제 사람마다 이제 못 푸는 문제 스타일이 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근거 찾는 걸 잘 못하고 어떤 사람은 뭐 법률에서 사례 적용하는 걸 잘 못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뭐 저희 학원 시스템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수업을 이제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반이 2개예요. 수업이 종류가 2개인데, 첫 번째 반은 그냥 정규반이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랑 비슷한 스타일의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반이라고 저희가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는 반이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는데, 요 반은 조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선택 과목과 문학이 조금 갖춰진 학생들, 그 다음에 성적이 한 3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은 사실 이 반에 들어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더 나을 수도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시간이 8시 30분에 시작하고요. 오자마자 수능하고 똑같이 모의고사를 바로 봅니다. 3등급 이상이면 이 반에 들어오는 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특별히 아침에 너무 힘들어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왜냐면 사실 이제 인간한테는 이제 신체 리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쯤은 이제 일찍 시작하셔야 돼요. 수능하고 똑같은 타이밍에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8시 반까지 학원을 오려고 하면 뭐 최소한 뭐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일어나야 되겠죠. 이동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해라. 이게 가장 효율적이다. 국어 모의고사를 보는 시간에 국어를 공부하는 게 제일 좋고 수학 모의고사를 보는 시간에 수학을 공부하는 게 좋다. 근데 재학생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학교에서 자습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8시 30분까지 오셔서 현장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그래서 1시간 반은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30분 동안은 이제 모의고사 해설 약간 좀 이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EBS 문학 요거를 분석하는데 2시간이 할애되는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정규반은 기존처럼 EBS 교재를 충실하게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독서와 EBS 나눠서 2시간씩 진행이 되는데 뭐 시간표는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실전 모의고사반을 들으면 이제 요 수업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분석하는 거. 요거는 온라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독서 수업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요 수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제 성적이 좀 나오고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아니면 모의고사를 본 경험이 너무 적은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생활 관리가 좀 안 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난 학생들은 그냥 이 반을 강제로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스케줄에 의해서 이 반을 듣는다고 하면 이 반에 있는 학생들은 현장에서 보는 모의고사를 따로 제공해 줄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푸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요것만 바뀐 거죠. 그래서 독서를 온라인으로 밀어놓고 학원에 가서 모의고사를 보고 문학하고 독서 수업, 그러니까 문학을 현강으로 듣고 독서를 온라인으로 듣느냐. 아니면 수업을 다 온라인으로 듣고 모의고사를 집에 가져가서 자기 스타일대로 푸느냐. 이런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이 수업을 진행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8시 반까지 학원에 가서 제가 퇴근 시간이 그럼 10시가 되니까 이 학원에 거의 14시간을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도 힘들긴 한데 이게 가장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 중에서는 제일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반은 크로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수업 커리큘럼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여기를 못 왔다. 그러면 뭐 저녁에 있는 수업에 와서 듣고 모의고사 가져와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듣고 있는데 뭐 스케줄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나 이번 주에는 좀 모의고사를 좀 봐보고 싶다. 근데 이제 집에서 보는 모의고사랑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랑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질적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들 말로 이게 방구석 여포라고 하는데 집에서 풀면 모의고사가 되게 잘 풀려요. 근데
나와서 풀면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가급적 학원에 와서 풀면 좀 좋겠고, 근데 학원에서 푸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푸는 게 훨씬 더 긴장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거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커리큘럼은 5주까지는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완성이라는 책을 분석하는데 5주를 할애할 거고, 네, 그래서 그다음에 6주, 7주, 8주 차는 이제 구모를 대비해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것들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뭐 맨 마지막에 이제 구모 보기 전에 리허설로 모의고사를 한 번 더 볼 생각이고, 그래서 모의고사는 뭐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가 여기서 하나, 둘, 매주 두 회차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학원에서 따로 나가는 거 하나. 그래서 최소한 2회분의 모의고사 항상 나가게 되기 때문에, 뭐 모의고사는 충분히 푸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 분석은 여기서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항상 특강이 깔려 있습니다. 저희 학원 특징이 이제 특강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뭐 다 무료 특강이고요. 일단 이제 요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능에서 EBS에서 문학이 가장 효과가 높고 연계학 체감 효과가 제일 높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높은 건 시예요. 그래서 이 시는 학생들이 알아서 집에서 정리를 다 해줬으면 참 좋겠지만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1학기 때 저희가 한 수업 내용이랑 겹치기도 하는데 출제가 예상되는 작품들은 4주의 기간 동안 다시 다 정리합니다. 고전시가. 그리고 현대시도 2주 잡아가지고 기존에 앞에서 1학기 때 해왔어야 되는 걸 싹 다 다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뭐 물론 전작품을 다 할 수는 없고 출제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 것만 뽑아가지고 빠르게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와 매체, 문법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정리를 또 따로 한번 해드릴 거고요. 4주 동안 정리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은 지금 이제 1회라고 사실 한 번 정도는 화법과 작문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학생들의 니즈나 뭐 상황에 따라서 한 회차를 더 열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선택 과목 특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문화, 그다음에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은 이제 특강을 통해서 다 처리가 될 거고요. 뭐 강의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은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뭐 전체 커리큘럼은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래서 7월, 8월 달에는 수능 완성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걸 익혀놓고, 그 다음에 구모를 대비하는 과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모를 보고 나면 이제 10주간의 파이널 과정이 있는데, 이때는 거의 매주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매주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고, 그 다음에 약점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50회차가 50회차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많은 모의고사는 이때 푸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건 학생들이 수업 들어오면 얘기하는 건데, 7월, 8월 달에는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기간이 절대 아닙니다. 모의고사는 구모 끝나고 나서 많이 푸셔야 되니까 뭔가 풀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자꾸 모의고사에 자꾸 의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리적 안정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를 잘 보면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데, 또 반대가 있어요. 못 보면 또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죠. 그래서 저도 같은 학생한테 문자를 주기적으로 계속 받아요. 선생님 저 망했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애가 다음 주에는 저 이번 주엔 2개밖에 안 틀렸어요. 뭐 이렇게 보내기를 하고. 그래서 모의고사는 좀 천천히 푸셔도 괜찮겠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그러니까 8월 달까지는 일주일에 2회가 맥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회보다 많이 풀면 사실 그건 공부 아니고 그냥 계속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한 회차에서 2회차 정도 푸시는 게 제일 좋고, 그 외에는 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9월 달이 들어오면 9월 모평을 보고 나면 그때부터는 모의고사를 뭐 일주일에 3번을 풀든 4번을 풀든 뭐 그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는 뭐 많이 풀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는 뭐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과제집인데, 뭐 주간지는 이제 사실 뭐 여러 학원에서 쓰고 있고 저희도 쓰고 있는데, 저희가 만드는 거는 이제 뭐 이 책은 이제 제가 직접 만드는 책이라서, 여기 있는 책들은 이제 여기 들어있는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독서, 비문학, 뭐 그다음에 문학, 뭐 선택 과목 다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 풀에서 정리정돈을 해서 나가고 있는 것들이라서, 뭐 이 과제집은 제가 약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매주 모의고사가 하나씩씩 나가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일종의 머신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은행에 문제가 한 5만 개쯤 들어있는데 요거를 조합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되게 쉬울 때도 있고요, 되게 어려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난이도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풀고 오시면 나중에 이제 뒤에 설명들이 이제 개인별 오답 노트를 따로 받게 돼요. 그래서 뭐 수업은 실시간으로도,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요거는 뭐 일단 상담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매주 그
상담 테이블이 있거든요. 시간 타임 테이블이 있는데, 요건 이제 학생들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와서, 네,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의고사를 풀어오시면 학생별로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어줍니다. 이건 컴퓨터가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이 틀린 문제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집만 뽑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뭐 학생들이 뭐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른 종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숙제량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한 지문에 한 문제만 들어가요. 왜냐면 보통 문제집,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한 지문에 문제가 3개에서 6개까지 들어가지거든요. 근데 이건 한 지문에 1개니까 사실은 좀 빡센데 이게 다 45개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거를 조금이라도 풀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뭐 다른 학원에는 없고 저희 학원에만 있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취향 영역 문제집을 저희가 이제 방학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학생들한테 나눠주려고, 그래서 개인별로 이제 취약 영역을 좀 따로 공부할 수 있게 추가 문제집을 또 나눠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성적표는 이제 아마 저희가 육목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다시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요런 얘기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 제가 제일 잘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거 찍는 건 좀 잘해요. 네. 그래갖고, 네. 뭐 이번에도 육모에 뭐 그나무라는 작품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는 좀 시험에 나올 법한 거를 좀 뽑아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뭐 여러 번 다루고 있다. 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 뭐 정울선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이널 10주차라고 돼 있는데 수능 바로 전주에도 모의고사를 받고, 네. 당연히 모의고사 봤으니까 해설도 당연히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뭐 고전시가 간민가 같은 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뭐 되게 여러 번은 했고, 네. 그 다음에 뭐 특강 때도 했고, 네. 여러 번 해서, 네. 학생들의 준비가 충분히 됐다. 네. 그래서 뭐 저희 교재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저희 교재가 약간 수능에 적합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뭐 이건 뭐 굳이 뭐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돼 있고, 네. 뭐 수강후기인데, 뭐 이건 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학생들한테 좀 약간, 네. 논리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낼 수 있는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잘 본 사람들은 잘 보고, 네. 못 본 사람도 당연히 있었죠. 네. 근데 뭐 이건 잘 본 사람들 사례고, 네. 잘 본 사람들 사례고, 네. 그죠. 제가 이제, 그죠. 뭐 이런 친구들도 괜찮죠. 7등급이었는데 3등급. 네. 그래서 이 학생은 네. 뭐 한 9개월 걸렸거든요. 근데 이런 학생들은 이제 제가 좀 뭐 드릴 얘기는, 이제 뭐 드려야 되는 얘기는, 이 학생은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아끼는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의 집이 강원도 홍천이에요. 근데 8시 반 수업을 왔어요. 2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전에는 9시 수업을 왔겠죠. 근데 되게 열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엄마를 쫄라서 이제 우리 학원을 다닌 건데, 겨울방학 때부터 다녔는데,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그 다음에 모든 특강에 다 왔어요. 그러니까 목요일에 하는 거는 이제 재학생이니까 못 왔는데, 방학 중에 하는 특강은 다 왔고, 그 다음에 모든 수업에 다 참석했고, 네, 하나도 안 빼주고 다 왔거든요. 네. 그리고 어찌됐건 결과물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정확하게 제가 안 가르쳐줘도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 그러면 9시 반까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5시 반에 일어난대요. 그럼 5시 반에 일어나면 씻고 집에서 6시에 나와서 홍천 터미널에서 시외버스 타고 여기 강변 버스터미널까지 와서 거기서 지하철 타고 온다고.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8시에서 8시 15분 사이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그럼 그때 아침 먹고 수업 들어온다고. 그래서 네, 대단하다 막 이런데. 그죠?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학생들이 진짜 공부를 아예 다 못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면 국어가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또 이건 학생별로 상황이 다르니까 어떤 학생들은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학생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 그 한 끗 차이거든요. 이게 특히 한국어다 보니까 조금만 바꾸면 나아질 수 있는 구석이 있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3등급까지는 언제든지 맞출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2등급 되고 1등급 되는 건 사실 시간도 필요하고, 네, 어떤 뭐 개인의 지능 차이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공부한 경험이나 뭐 태도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겠지만, 3등급까지는 사실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3등급이 생각해보면 앞에서부터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이에요. 네,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자기가 평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아무도 없을 거잖아요. 그쵸? 다들 자기만의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그 조금의 디테일을 바꾸면 되는데, 일단은 뭐 그냥 2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찌됐건 기회는 있다. 근데 딱 한 번밖에 없죠. 네, 딱 한 번밖에 없고, 그리고
6월, 7월, 8월에 조금 부단한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약점을 보완하고, 네, 필요한 건 딱 뭐 이 정도입니다. EBS, 그 다음에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네, 요거 두 개를 좀 고칠 수 있으면 국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네. 하지만 이제 출발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제 최고가 1등급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냉정하게 3등급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등급만 맞아도 되는 학생들은 맨 마지막에 가면 되게 현실적인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아예 지문 하나를 안 읽는 거를 그냥 기본으로 깔아놓고 푸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은 그거를 레귤러로 잡아놓으면 성적이 오를 수가 없는데, 맨 막판에 이제 정답률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는 가정하에 지문 하나를 날리고 풀면 이 정도 되거든요. 문학에서 한두 개 정도만 틀려요.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한 개 정도만 틀려요. 그리고 독서를 반타작하면 언제나 3등급 안에 점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는 되게 가능하거든요. 3등급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한 점수이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9등급이에요. 이러면 사실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뭐 한 5등급이다. 근데 3등급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 6, 7, 8, 9, 10이면 해볼만 하죠. 네. 절대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닌데 학생이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4에서 3, 3에서 2 이런 건 사실 5개월이면 한 등급은 되죠. 네. 근데 내가 갑자기 뭐 7등급인데 1등급 받고 싶어요. 이러면 사실 이제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기는 전혀 아니다. 하지만 한 등급이나 두 등급, 그리고 학생들의 성적표를 뭐 어머님들 다 보시겠지만 성적표가 되게 애매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 3, 3, 3, 3, 3이에요. 그러면 어디 원서 내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얘가 2, 3, 2, 3만 돼도 늘 때가 많아져요. 뭐 2, 2, 2, 3 이렇게 되면 학교가 또 많아지고, 근데 뭐 중간에 한 개 1 뜨고 1, 2, 2, 3 이렇게 되면 뭐 되게 나이스한 성적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끗 차이거든요. 그래서 한 끗 차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만 다듬으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어찌됐건 여름방학 때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도 뭐 많은 걸 준비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네, 원하시는 목표로 도달할 수 있도록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